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어, 오전 신박사의 스마트 리포트는 셀트리온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CDP59 정리를 해볼 거고요. 현황 정리, 그리고 글로벌 백신 치료제 개발 현황들, 각 기업들 현황들을 해서 이제 셀트리온 어떤 경쟁사들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분석을 해볼 거고요. 오늘 오전에는 날씨가 맑아졌네요. 예, 장마가 예보에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비가 오는 걸로 되어 있던데 여기 서울에는 상당히 맑아졌습니다. 예,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울어대고 있네요. 어, 제 코가 비염기가 좀 나아졌어요. 이게 원인을 좀 찾다 보니까 이 습한 공기, 장마철에 습한 공기, 제가 이제 여기 제 방 창문을 그냥 자주 열거든요. 근데 그런 습한 게 좀 들어와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대로 열지 않고 있으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해 주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어떤 대책, 약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힘이 나네요. 그런 부분들이. 어, 먼저 이제 미국 시장 한번 짚어볼게요. 미국 시장이 올랐습니다. 어제 시간내로 이제 국내 주식들, 셀트리온 그룹주도 그렇고, 주요 이제 시총 상위주들이 빠졌어요. 시간으로 좀 꽤나 1%? 뭐 그 정도? 유럽 시장이 갑자기 막 폭락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어제 우리나라 장 끝나고 나서 미국이 그 GDP가 이제 연율로 따져가지고 한 30% 이상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2분기 GDP가. 그러니까 2분기가 역대 최악이었죠. 미국의 경제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GDP로 나오면서 충격을 받았는데요. 사실은 뭐 저는 그거 나온 거 보고 뭐 나올 게 나왔구나. 예. 이미 이제 지나간 지표잖아요. 2분기라는 게 이제 몇 월입니까? 4, 5, 6월이죠. 4, 5, 6월에 이제 경제 데이터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빠진다는 거는 매수 기회죠. 이미 지난 거고 주식시장은 항상 미래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제 나스닥은 빠지다가 올랐죠. 어제 마이너스 한 1.2% 정도까지 빠지다가 플러스로 마감됐고요. S&P는 약밥 정도, 1.6% 빠지다가 약밥 정도로 양봉으로 올라왔고, 다우도 밑꼬리 크게 그리면서 2%까지 빠졌다가 0.85% 마이너스로 마감됐습니다. 역시나 이제 미국 기술주들 실적 발표 이제 장 마감 후였는데요. 기술주들이 이제 상승세를 좀 주도하고 반등세를 좀 주도했죠. 애플, 아마존, 알리바바,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보합이니까 주요 이제 기술주 다섯 종목이 커버를 해줬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사 하나 볼게요.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와, 진짜 대형 기술주 깜짝 실적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을 걸어서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늘 미국 선물, 우리 장중에 펼쳐지는 미국 선물이 플러스고 이제 강하면 우리나라 증시가 또 좋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미국 2분기 GDP가 30% 전분기 대비 연율로 깎였다는 거 이거. 야, 이건 뭐 지표 집계 이래로 최대치가 나온 거라고 하죠. 그만큼 정말 대단합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뭐 또 액분을 발표했네요. 예전에 액분 했었는데 또 하네. 예. 그래서 주가를 낮추는 그런 걸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시간을 한번 좀 어떻게 볼까요? 예. 보자. 애플이 지금 7% 시간으로 급등하고 있네. 와우. 이거 미국 선물이 굉장히 튈 것 같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이거 마이크로소프트 아니구나. 실적 발표를 한 게 아마존 5.7% 상승하네요. 그리고 페이스북 볼까요? 6.7% 상승하네요. 시간으로 다 지금. 오늘 미국 선물로 이제 우리 장중 내내 이제 급등하는 흐름을 계속 보이겠네요.
하여튼 오늘은 좀 우호적인 어떤 시장 흐름이 좀 전개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대형주 중심으로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어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셀트론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셀트론은 이제 코로나 임상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영국에서 이제 코로나 치료제 임상 1상 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셀트론의 그동안 밝혀왔던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국 식약처 이제 한국에서 임상 1상 안정성 테스트를 하는 중간에 이게 이제 승인될 거라는 어떤 예상들을 하고 이제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뭐 그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발표했던 그 일정에서 지체 없이 오히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는 8월 달에 이제 임상 진입할 거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7월 말이나 8월. 근데 이제 더 빨리 국내 식약처는 7월 17일 날 승인됐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7월 30일 어제 7월 안짝으로 다 승인됐습니다. 지금 한 보름 이상은 빠른 예상보다 속도를 내고 있고요. 그만큼 굉장히 회사가 여기에 에너지를 역량을 굉장히 쏟고 있다는 걸 모든 걸 집중하고 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건을 진행하는 겁니다. 지금 영국에서는 지금 경증 환자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건강한 대상으로 안정성 테스트를 하면서 이상할 때 이제 용량을 결정하는 일상을 하고 있는 걸로 계획 이제 발표를 했고요. 영국에서 이제 경증 환자 대상으로 이 일상을 진행하면서 이제 효능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임상 부분도 연내 치료제 임상 결과를 확인하면서 밀접 접촉자 그러니까 의료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료진 대상으로 이제 백신 임상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내년도 1분기에 이제 이 결과에 대한 어떤 확보를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CTP59 요 이제 코로나 치료제, 항체 치료제 임상 1상 단계부터 한국과 영국 이제 글로벌 임상인 거죠. 그래서 2상과 3상은 유럽 전역에 대한 대규모 임상을 하는 걸로 지금 회사는 계획을 잡고 있고 지금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임 스케줄이 임상 1상은 이제 한 달 정도 소요된다고 해요. 지금 국내 식약처 이제 허가받은 이제 국내 1상 17일 날 들어가고 17일 날 이제 승인 받고 바로 바로 이제 그 투약이 들어갔기 때문에 8월 말쯤 되면 정도 종료가 되고 그 이제 결과 이제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고 정리하는데 한 9월쯤 되겠네요. 그래서 9월쯤에는 그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발표가 되겠고 이상이 바로 진행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이상이 이제 연말 종료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한간에 또 기사에서는 또 연내로 3상까지 그냥 마무리할 것이다. 이제 약간 얘기들이 좀 틀린 것들이 있는데 2상과 3상을 같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따로 한다고 이제 발표도 했고 뭐 같이 할 가능성도 있고 어쨌든 내년 초 승인 완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내년 초. 그래서 임상 2상 결과가 잘 나올 경우에는 정부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서 이제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9월달에 이제 임상 2상이 이제 종료되는 그 시점, 9월달 바로 상업 생산을 이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월경에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서 판매하는 타임 스케줄을 지금 회사 측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 코로나 지금 전 세계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와 진짜 무섭네요. 전 세계 확진자가 1700만 명이 돌파했습니다. 하루에 지금 34만 명이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사망자가 66만 명이고요. 이 발생한 국가는 217개국입니다. 미국이 지금 하루에 7만 명, 7만 4천 명 증가하면서 440만 명이고요. 사망률은 지금 15만 명, 3.4% 정도입니다.
브라질 250만 명, 하루에 6만 9천 명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사망률이 이제 3.5%고요. 인도 같은 경우 하루에 이제 9만 8천 명입니다. 인도가 굉장히 좀 무섭게 불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150만 명입니다. 사망률이 이제 2.5%, 2.2% 정도. 무섭네요. 그대로 이제 러시아, 뭐 남아공, 와 많이 올라왔다 미국. 그렇죠? 유럽 국가들은 그대로 이제 좀 늘어난 속도가 줄어들면서 뒤로 빠진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이 남반구에 있는 국가들이 남미 국가들, 예, 이런데 아프리카 국가들 이런 데가 이제 차지해 버린 것 같고요. 예, 영국이나 이런 쪽은 밑으로 쭉 내려와서 영국은 700명 정도 증가하고 하루에 스페인도 2,000명 늘어나고 이탈리아 280명. 그러니까 유럽 그때 이제 굉장히 세게 올랐던 유럽들은 조금 소강 국면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글로벌 전문가들이 또 예상하기로 이게 남반구에서 다시 남반구 돌다가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는 어떤 기후가 이제 점점 되면 다시 북반구로 예, 넘어올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많이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독감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코로나 백신 치료제 진단 키트에 대한 어떤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그 주도 섹터로서의 어떤 움직임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글로벌 현상이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만의 바이오 기업들 움직임이 아니죠. 네, 삼성증권에서 나온 이제 보고서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은 이제 오버웨이트 이제 비중 이제 확대 유지를 계속 하겠다. 미국, 유럽 연내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이 기대된다. 미국, 유럽에서는 연일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미국은 매일 4,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경제 활동이 최근 증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백신 개발이 필수이다. 뭐 이미 이제 확진된 사람 대상으로는 치료제가 필요하고 이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확진자 늘어나는 것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역시나 예방 백신을 맞춰 가지고 최대한 확진자 수를 감소시키거나 낮추는 게 필요하죠. 그래야만 사람들도 경제 활동을 좀 원활하게 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 GDP가 뭐 이렇게 최악으로 나온 거 보면 경제가 이제 올해 얼마나 이제 안 좋은 어떤 수준으로 연율로 나오게 될지 뭐 가늠이 되죠. 이게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게 이 코로나 사태의 어떤 동향이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의 현재 가장 큰 핵심 섹터는 코로나 관련 섹터입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경제가 흔들리기 때문이죠. 지난 7월 1일 FDA는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관련하여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의 최소 50%에서 질병 중증도를 예방하거나 줄여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원래 백신을 FDA에서 승인을 내줄 때는요, 이게 최소한 70%, 80% 예방하거나 줄여야 된다는 그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낮은 거죠. 기준을 완화시켜 준 거예요. 즉 코로나19 백신을 투여한 이후 단순히 바이러스의 기능을 억제할 수 있는 중화항체가 생기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방 관련 임상 지표가 임상 디자인에 포함되면 지금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이 완료되는 시점은 다소 지연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높은 수준의 백신 결과를 요구하는 FDA의 입장과는 달리 미국, 유럽 각국의 정부는 목구멍이 포도청인 상황에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안정성 및 일부 효능만 입증되면 긴급 사용 승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건 정부에 이제 하는 거거든요.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빠르게 이거를 뭐 어느 정도 효과만 인정되면 승인을 내주겠죠. 그래서 연내로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이 몇 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현재 23종의 코로나19 백신이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모더나, 화이자, 바이오엔텍은 7월 내 임상 3상을 개시할 것이며 빠르면 3분기 내로 탑라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 3분기면 7, 8, 9월. 임상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퍼드도 이제 현재 2, 3상 진행하고 있으며 이제 3상 들어갔죠? 8월 탑라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8월달 이제 임박했네요. 임상 3상 발표가 3분기 내로 기대되는 만큼 주요 백신의 임상 3상이 완료되는 3분기 이후 코로나19 백신은 일반인들에게 접종이 가능할 것이다. 긴급 사용 승인하면 이제 뭐 가능하겠죠. 아직은 코로나19 백신 개발의 성공을 확신하기에는 이르다. 하지만 모더나, 화이자, 바이오엔텍, 중국 칸시노 등 주요 바이오 기업의 코로나19 백신 임상 1상 결과를 기반으로 가늠하자면 임상 3상 성공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그래서 이 업종 분위기 반전 자체가 코로나19 백신 성공에 달려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료제 얘기인데요. 완벽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중화항체만이 보완할 수 있다. 백신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완벽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신종플루 때도 이 타미플루라는 치료약이 있었기 때문에 백신을 개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당시에도 이제 이미 치료제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백신 개발이 이제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치료제가 나와줘야지 백신이 좀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화항체, 렘데스비르를 대체할 수 있으며 백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 코로나19 중화항체 후보 물질은 치료제뿐만 아니라 백신과 같이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도 있다. 그렇죠? 지금 실제로는 이제 그런 거죠. 해당 중화항체는 일반적인 항체 의약품의 체내 방감기를 고려하더라도 최소 30일에서 90일 정도로 예상되며, 그러니까 이제 항체가 이제 사라지는데 30일에서 90일 정도 이제 유지가 된다는 거죠. 일반 백신 대비 잦은 접종이 필요하지만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항체가 생기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백신을 맞는다고 모든 사람이 100% 항체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맞는 독감 백신 같은 경우도 몇 퍼센트더라? 한 80%인가? 100% 아닙니다. 그래서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항체가 생기지 않은 사람들에게 중항체를 투여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백신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셀트른 얘기죠? 아까 이제 우리가 짚었던 거. 항체 기반의 백신 치료제는 98년 FDA 승인받은 RSV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의 융합 단백질을 표적화 및 중화시키는 인간어 단일 항체인 이런 사례가 있다. 아스트라제네카인가 보네요. 이거는 발음하기 좀 어려워서 팔리비주맙은 심각한 RSV 감염에 고위험이 있는 소아 RSV의 예방 목적으로 승인 획득됐으며 팔리비주맙의 방감기는 30일 정도로 RSV가 유행하는 시기에 한 달에 한 번씩 접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코로나 백신도 이제 오전에 뭐 아스트라제네카 그 대표가 이제 뭐 1년에 한 번씩 연마다 맞아야 된다. 코로나 백신도. 근데 그보다 더 자주 맞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이 될 것 같고, 지금 일리아 릴리가 이제 중화항체 7, 8월 내 임상 결과 발표 예정이다. 잘 된다면 9에서 10월에 긴급 사용 승인이 기대된다. 코로나19 중화항체 치료제로 가장 속도면서 앞서 있는 게 일리아 릴리 거죠. 앱슬레라랑 이제 같이 협력하는 거. 요 이제 두 가지 항체 치료제로 현재 이제 임상 중인데요. 빠르면 3분기 내로 결과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항체 의약품 JS016 요거 같은 경우는 5월 26일 날에 이제 동물 임상 결과를
네이처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회복된 환자에서 분리한 항체 중 CB6 항체는 원숭이에게 코로나19 감염 하루 뒤 투여한 경우 바이러스를 3로그즈, 바이러스 1000개가량 스케일로 낮추는 치료 효과를 확인했다. 바이러스를 현저히 낮추는 어떤 효과를 냈다고 하는 것 같네요. 바이러스 감염 하루 전에 항체를 투여한 경우 바이러스 양을 요거 이하로 유지하는 예방능도 확인했다. 예방능도 확인하였다. 그래서 중항체를 이제 그 형성하는 그런 어떤 치료제가 예방 효과를 내는 걸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리제네론의 이제 중항체도 3분기 내로 임상 결과 발표 예정에 있다. 릴리하고 이제 리제네론이 이제 앞서 있거든요. 셀트론은 바로 앞에 앞서 있어요. 임상을 이제 한 달 정도 빨리 이제 들어간 거거든요. 예.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릴리 같은 경우는 생산하는 거에 또 문제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생산하는 데를 찾아야 될 거고요. 리제네론은 이제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하죠. 그래서 진정한 경쟁사로는 어떻게 보면 리제네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리제네론은 이제 칵테일 항체, 저번에 한번 얘기 드린 적 있죠? 칵테일 항체의 코로나19 치료제 그리고 예방 백신 기능을 또 검증하는 1, 2, 3상 동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상 1상 완료하고 2상은 생략한 후에 바로 3상으로 진행 중에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예방 쪽에 조금 더 포커스 둔 것 같았어요. 그때 임상하는 그 프로세스를 보니까. 그래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치료 그룹은 입원 환자, 비입원 환자, 비입원 유증상 환자로 나눴으며 감염되지 않은 예방 그룹은 비감염 고위험군, 비감염 밀접 접촉자로 나눠서 임상 중에 있다. 그리고 이제 비르 같은 경우도 여름 내로 임상 2상 예정돼 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이제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면 4,400억 요 위탁 계약 매증 의향서 맺은 게 이제 본계약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CMO 쪽도 지금 보세요. 이런 릴리 같은 경우 지금 생산 뭐 하기가 생산하는 거 찾아야 되죠.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있는 CMO 기업에 대한 가치를 지금 높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론자, 삼성바이오, 중국 이제 야오밍바이오 이런 기업들의 주가 가치가 그냥 계속적으로 상승 중이죠. 그리고 이제 셀트론입니다. 셀트론 7월 17일 국내 식약처로부터 임상 1상 승인을 획득했다. 셀트론 그룹도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중화항체 치료제를 개발 중이며 지난 7월 17일 식약처로부터 임상 1상 승인을 획득했다. 32명의 건강한 사람 대상으로 임상 1상을 진행하며 빠르면 9월에서 10월 내로 임상이 완료될 걸로 기대된다.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임상도 진행할 예정이다. 7월 내로 임상 1상 승인을 받을 예정이며 받았죠? 글로벌 임상 2, 3상은 경증, 중증 환자 포함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임상 결과와 상관없이 9월부터 상업 생산을 할 예정이며 연내 이상 결과가 나오면 21년 상반기 올해죠. 긴급 사용 승인은 연내로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승인을 받아서 시장에 발매할 예정이다. 최근 패런 및 햄스터 동물 임상 데이터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현저히 낮추는 감소시킨 만큼 임상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래서 국내 이제 동향을 보면요. 국내에서 백신 치료제 개발하는 현황을 보면, 여기서 치료제 부분을 볼게요. 녹십자, 그리고 이제 셀리드, 아니구나. 셀트론 앱클론,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녹십자가 이제 그 임상 2상을 신청을 했는데, 백신 얘기하는 거구나. 백신. 하여튼 뭐 셀트론 앱클론 정도가 이제 뭐 중화항체 쪽으로 개발하고 있는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리포트에서 좀 보는 거는 국내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죠. 현재 임상 환자는 중증 이상의 환자를 모집하고 있으나 국내는 심각한 수준의 환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 환자 모집도 느려요. 그래서 지금 약물 재창출 기업, 뭐 부강약품, 뭐 신풍제약 이런 데는 사실 환자 모집이 굉장히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요. 임상도 느리죠.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임상을 하는 기업들이 해외 기업 대비해서 속도도 느릴 거고 제대로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음. 그래서 해외에서 임상을 추진해야지만 제가 볼 때는 빠른 어떤 그 임상 단계를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리아 릴리, 리제네론, 셀티리온 등이 개발 중인 중화항체 치료제가 빠르면 3분기 내로 임상 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렘데스비르보다 효과가 좋다면 상대적으로 요거보다 좋으면 무조건 뭐 긴급 승인 사용되는 거죠. 긴급 사용 승인 및 국내 특립 수익도 가능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치료제 모멘텀은 하반기에는 약화될 것이다. 코로나 치료제 모멘텀이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이제 주가하고 이제 하고는 다르죠. 주가하고 그냥 모멘텀이 약화될 것 같다 이거랑은 좀 틀리니까 뭐 리포트도 다 가려서 듣는 게 중요하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셀트리온은 해외 임상을 하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다른 기업들하고는 다르죠. 예. 이런 기업들하고 같이 신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있는 기업들 중에서 뭐 엔지킴 생명과학이나 제넥신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 FDA 쪽으로 약물 이제 아니, 기존 이제 약물 재창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급력 자체는 약하죠. 예,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런 신약으로 중앙체 치료제를 통해서 해외 임상을 하는 기업이 예, 탑틱이고 그리고 가장 모멘텀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치료제 분야에서는 예,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좀 마무리하면서 좀 확인할 부분은요. 코로나19 백신 개발 국내 업체에도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19 백신 관련 기업은 이제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글로벌 시장에서 GSK가 과점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녹십자, SK케미컬이 각각 4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GSK의 독감 백신 효능과 녹십자, SK케미칼의 독감 백신 효능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폐렴구균 백신은 화이자의 프리베나 13가가 독점하고 있다. 뭐 경쟁약품이 있긴 하지만 프리베나 13가가 예방 효과가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연매출 6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블록버스터 약물이 되었다. 코로나19 백신도 한 업체가 먼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비슷한 효능 또는 더 우수한 효능을 입증만 할 수 있다면 코로나19 백신 후발주자도 충분히 상업적 가치가 있다. 사실 치료제에서 렘데스비르가 승인을 받았지만 사실 뭐 그거 크게 파급을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속도가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결국 뭐 효능 좋으면 뒤집어지는 거고 비슷하다면 뭐 국내에 있는 걸 쓰지 뭐 해외 걸 수입해서 쓸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또한 임상이 완료된 백신을 보유하고 있어야 향후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은 여러 기전으로 발매되는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뭐 RNA, DNA, 아데노바이러스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이제 개발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제 글로벌 기업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했더라도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 업체의 지속적인 투자 및 관심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셀트리온 관련된 코로나 치료제 정리 분석해보고 이제 글로벌 백신 치료제 개발 현황을 분석해봤는데요. 뭐 결국 결론적으로는 국내 개발사들이 셀트리온 제넥신 같은 개발사가 이제 끝까지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만큼 지금 뜨거운 개발 경쟁과 또 이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 셀트론, 뭐 제넥신 같은 기업들도 주가가 절대 무너질 수가 없어요, 지금. 예. 지금 아까도 이제 보여드렸지만 더 글로벌 상황이 코로나가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고 또 이제 또 날씨가 추워지는 이제 가을로 7월 지금 이제 말
8월 접어들고 8월 중하순쯤 되면 이제 점점 여름이 좀 지나가고,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예, 그런 우려감들이 또 작용할 거고, 그런 부분에서 역시나 시장의 중심축은 코로나 이제 섹터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금요일 날 마무리 한번 잘 해보죠. 네, 화이팅 하십시오. 신박사,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